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강연이 아니어서 체험기여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좀 주제 넘는 게 같기도 해서 또 다행히 키가 좀 적지 않아서 다 보이시죠? 소개받은 김성교입니다. 현재 양현당에 들어서 어제까지 30일 단식을 했고 31일째 만에 오늘 곡기를 먹었습니다. 예. 해관 선생님으로부터 한 40년 동안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35,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또 그것도 아직 교육이 끝난 것도 아니고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노후이 돼서 더더욱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도 선생님이 성하셔서 그 뭐 염치불구하고 주제는 꽤 나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저 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나이는 48세에 불과하고요. 변호사였습니다만 변호사 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99년부터 해서 10수년 했습니다. 근데 주로 변호사 하면서 시작부터 거의 저 시국 사건, 국가보안 사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 안 가서 소위 국가정보원이 뭐 만드는 사건 50% 이상, 어느 해는 7, 80%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선생님이 만드신데 또 참여하셨던 그런 통일운동단체 활동도 하고 사회단체 활동도 하고 민변 활동도 하고 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7, 8년 전인가는 보수단체들이 선정한 대한민국의 종북 인사 100인 그런 거에서 영광스럽게 꼽히고 그게 법조인 3명이 꼽혔던데 뭐 현재 서울시장 하시는 박원순 변호사 그리고 그때 저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계셨던 임종인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공안기관 또 눈밖에 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행위 저 뭐 또 그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배상을 받아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검찰 과거에 이제 저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검찰청 가서 불려가서 조사받을 때 수갑 포성을 묶인 채로 했습니다. 그걸 제가 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헌법소원까지 내서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서 그 이후에는 아마 구속되신 분들도 검찰청 검사실에 조사받을 때 이제 수갑 포성 묶여서 받는 일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 뭐 찍혀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 업무 정지를 당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확정돼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변호사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저보고 잘린 변호사, 줄여서 짤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김한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검진 거의 안 받아왔는데 뭐 2, 3년마다 하는 거 하도 회사에서 이번에 안 받으면 진짜 저 뭐 또 뭐 가태료 받고 여튼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꼭 받으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그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간 2차 검진 재검을 받으라고 했고 그래서 종합병원 2군데 갔더니 뭐 간암이다, 뭐 종양이 너무 크다, 수술을 하기도 뭐 힘들지 모르겠다. 뭐 그대로 두면은 뭐 짧게는 6개월 살고 길어도 한 11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럼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 수술해도 길어야 2년 살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바로 양현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두석 선생님은 제가 저 변호사 잘리게 됐던 그 단체, 통일운동단체 대표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그 단체 활동 때문에 잘렸는데요. 그 단체를 또 만드셨던 분인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단체 대표로 거쳐가신 대표님들이 한 10수명이 되는데 그 대표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현당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오늘 3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두석 선생님은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그 인연으로 뭐잘 알고 지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건강 문제 저도 등하냐고 산 편이어서 민족생활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양현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양현당에 들어가서 참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내 스스로 내 병을 치유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양현당 그 회관 선생님의 치유법이 그 자기 생명과 운명을 남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채 그 처분을 바라보다도 자기 몸 안에 있는 의사인 자연 치유력을 일으켜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각종 독소를 대청소하고 또 그 장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본래의 피부 기능을 되살리고 체질 체형을 개선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몸 스스로가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밑에서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의사나 약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달리 의사나 약이 없어. 그런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런 거는 참으로 살아야겠다. 살 수 있겠다. 이런 의욕과 투지를 불러일으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마음 쏙 그렇지만 양현당에서 생활 정말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주로 새벽에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하는 생활이 젖어 있던 저 같은 경우 더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러저런 시작한다는 게 버거운 일이었고요. 단식이라는 것도 시국으로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규칙적인 또 매일 간장을 해가면서 여러 운동을 해가면서 하는 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또 쉽지 않은 거였고요. 냉온욕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해본 적도 없는 거 있고, 풍욕이라는 것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거 있고, 소금으로 이 닦으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양현당 들어가서 전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생소한 것들이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며칠 안 가서 저는 겨울에 사실 젊은 놈이지만은 내복 입고 살았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수위에 강해지더라고요. 거기서 내복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또 몸도 마음도 매우 편해지고 가뿐해지고 사실 지난해 초부터 여러 가지로 간 부위에 결림 증상, 통증, 이질감 이게 딱히 뭐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빈도 강도가 점점 강해져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세월호 문제로 좀 단식 오래 할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의료진들 그래서 결림 증상 이런 걸 호소를 했더니 너무 많이 자주 앉아 있어서 운동 부족으로 그런 것 같다고 주로 이제 마사지 열심히 해주시고 가시곤 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저는 뭔지는 몰랐는데 그게 아마 그 간부의 자각 증상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게 며칠 만에 거의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7일, 10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거의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단식을 길다면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정말 배고픈 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죽 먹고 밥 먹는 시간이 되어가 너무 기쁩니다. 아까 나왔던 12살짜리가 제 아들입니다. 예. 제가 사실 병원에서 그 이틀간 이제 3일 입원했죠. 하도 이게 종합병원 2군데를 거쳤는데 앞에 상계백병원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고대 안암병원 친구들 또 후배들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했는데 그 사이가 불과 10일도 안 되는데 상계백병원에서 찍었던 CT 자료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에 다시 검사했던 자료 사이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이게 문맥을 이미 침범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장 바로 내일 수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행 속도가 빨라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날 사실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제대로 연락도 못했었고요. 병원에서 그대로 짐 챙겨 양현단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처하고 애가 매내를 내려왔더랬습니다. 전남 하순으로. 그래서 마침 또 애가 사실은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후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호전이 되어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토피가 심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아토피가 아주 심했어가지고 약을 또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서 아주 심해지면 특히 겨울에 또 더 심하니까 약 먹어도 또 상당히 심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가장 심했을 때였는데 그걸 보고 회관 선생님이 너는 가면 안 되겠다 애 보고 붙잡아가지고 저랑 같이 지냈는데요. 저는 아직 뭐 이제 의사 말로 6개월 2년 했으니까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애만은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 입을 듣고 자면서 옆에 지켜본 바로는 사실 애가 잠들기 전에 좀 긁어주지 않으면 거의 잠을 못 들었습니다. 한 30분 이상을 긁어줘야 옆에서 그럼 잠을 들고 또 자는 도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온몸을 많이 긁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가 긁은 각질 푹 쌓였습니다. 온몸도 긁으니까 산재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안 돼서 애가 잠을 잘 자더라고요. 안 긁어줘도 잠을 자고 또 밤에도 안 긁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일 10일 지나니까 이부자리의 각질도 이제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오전에 애 이부자리 들고 나서 트는 일이었는데 그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거 뭐 별 안 틀어질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로부터 뭐 팔, 다리 끝에서부터 몸 안쪽으로 서서히 싹 나가 들어가는 게 피부가 깨끗해져 가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아 이걸 보고 병원은 진짜 10년 꼭 10년이 된 건데요. 10년 동안 고치지도 못했고 원인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다 이러던 걸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샥 말끔히 고치는 걸 보면서 아 우리의 전통의학 장 선생님의 민족생활의학이 얼마나 제대로 된 거고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병원 판단으로는 뭐 짧게는 6개월 중에 그 기한 1개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 기쁜 마음으로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요. 그렇지만 양현당 또 장 선생님의 교육이 결국 자기 치유의 기초를 닦아서 또 준비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지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생각. 그래서 양현당을 나간 후가 더 문제이고 평생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틈나는 대로 하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앉혀놓고 강조하시던 여러 가지 바른 생활을 위한 건강 수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오늘 수첩도 나눠드리고 했을 텐데 그게 대부분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좀 저도 꼼꼼히 챙겨보려고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빠뜨린 것도 많을 텐데 참 생소한 게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난생 처음 듣는 완전 뒤집어지는 상계를 벗어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처음 사례, 처음 기는 시간 때문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흰쌀밥 먹지 마라. 맨날 흰쌀밥만 먹고 왔는데요. 그 대신에 도정들한 현미 먹어라. 그 현미보다도 기장, 수수, 콩, 밀 이런 거 섞은 현미 오곡밥으로 먹어라. 흰쌀밥만 먹던 저도 참 이거 걱정이긴 한데요.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고기, 어류, 물고기 이런 것도 먹을 게 못 된다. 원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고기 지금 우리 강기갑 전 의원님 키우는 곳은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유구들이 사료먹이 키우고 어류 중에 물고기들 중에 양식 안 하는 게 없는데 그게 다 방부제, 항생제 이거 투성이어서 그 범벅 결국 방부제 이런 것들을 다 먹게 되는 거여서 그게 몸에 좋을 리인자 절대 먹지 마라. 대신에 채식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아침 먹지 마라 이러면은 하루에 매일 단식하는 효과가 있다. 다들 보니까 양현당을 거쳐가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러신 분들일 텐데 아침 대부분 안 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동일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 보면은 아침 안 먹는 게 효과도 있고 그래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조미료, 첨가물이 든 음식 먹지 마라, 튀긴 음식 먹지 마라, 뭐 각종 과자류, 청량 음료류, 가공식, 적석식품 이런 거 먹지 마라, 설탕 먹지 마라 이런 것들. 뭐 삼각 팬티 차지 마라,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브라자, 레깅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화장품 바르지 마라. 먹을 수 없는 화장품 이런 걸 피부에 바르면 좋을 리가 없다. 저도 뭐 참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거 잘 때는 베개를 머리에 베지 말고 목에 베는 경침을 베고 자라 라든지 여튼 이런 뭐 수십 가지를 늘상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걸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근데 이 중에 얼마나 잘 지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최대한 많이 열심히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 뭐 한 조금만 더 해야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단식이 이제 한 달로 끝났고 회복식 양현당에서 얼마간 한 후에는 저도 양현당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양현당을 나갈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이야 옷 입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식생활 문제 아까 저 강기갑 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위에 좋은 먹을거리 어디서 구합니까? 뭐 비용은 둘째고 주위에 그걸 찾기가 일단 힘듭니다. 그리고 주거 생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저 뭐 요즘 도의지 같은 경우 땅값, 집값 누군 저 좋은 집 안 살고 싶어서 못 삽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직장 뭐 애들 교육 문제 있고 이래서 그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참 쉬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런 걸 그렇게 식이주 생활 먹는 거 뭐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걸 싹 바꾸자고 하는 게 저 혼자 결단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결국은 또 온 사회적 문제 또 국가적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걱정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전통의학, 민족생활의학 이걸 온 사회에 널리 전파하자는 확산하자는 오늘의 생명살림운동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선생님 가르침을 평생 새기면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한편 이런 값진 일을 시작하는 생명살림운동에도 힘나는 대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청기 마쳐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